하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BNA라는 클래스가 있다면 CSS. 그렇다면 이건 하나의 버튼이기 때문에 버튼이라는 어떤 엘리먼트를 쓰지 않고 인풋으로 거의 사용을 합니다. 어떤 여백이라든가 넓이,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로 정의할 수 있어요. 보더를 논값으로 넣은 거는 인풋에 버튼이 들어갈 때 이게 보더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없이 해주라고 논값을 쓴 겁니다. 커서를 포인터를 써준 이유가 있어요. 뭐 어지간한 브라우저에서는 인풋을 오버를 하면은 여기 링크 표시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특수한 경우에는 링크 표시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링크 표시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포인터라는 부분을 따로 써줍니다. 그리고 라이트박스라는 부분의 이제 사항과 링크와 오버했을 때의 사항이죠. 바로 얘입니다. 세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결과적으로 서치에 있는 요 사항의 라이트에 다 포함이 되죠. 이렇게 이 부분은 내부, 외부 여백이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복잡 다단하게 들어갑니다. 약간 이미지는 아닌데 텍스트로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쓴 거죠. 전체적인 사항이고 거기에 링크가 있다면 이 부분의 백그라운드 컬러와 이런 사항을 마우스 오버했을 때 이렇게 마우스 오버는 좀 다르게 돼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 부분이 해당합니다. 추가된 사항은 새로 고침을 하면 얘네가 정말 박스로 됐어요. 전체적인 거는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 안에 해당이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박스 똑같은 거를 정의해서 두 개의 사항으로 만들어 놨죠. 조금 넓이, 높이를 복잡 다단하게 해서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현재 보시는 거는 이 부분을 따로 정의한 겁니다. R 메뉴라고 기본 블록 처리와 마우스 오버와 링크가 있을 때를 정의했는데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건 원래 아까 만들었던 사항이고 얘는 하나의 메뉴이면서 블록 처리 A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이 아니라 블록 처리라는 건 하나 이외에는 용납하지 않죠. 다음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거는 A 링크라면은 링크 자체가 블록 처리되는 거 아니냐 A가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블록 처리가 없다 그러면 새로 고쳤을 때 이렇게 돼버립니다. 블록 처리로 돼서 밑으로 쭈루룩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어서 이 부분은 현재 얘가 해당이 되고 얘도 클리어 보수예요. 왜냐면 위에 그 사항들 플로트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밑에 내려가서 이만큼의 영향을 정해라 라는 거고요. 얘는 to라는 부분이에요. 얘가 해당이 되는 거죠. 어떤 사항인지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상태거든요. 새로 고침했더니 내려갔죠.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을 제외한 나머지가 올라가 있는 거고 이 부분을 클리어 보수를 했더니 밑으로 내려간 거를 볼 수 있어요. 현재 아래에 보이시는 이 부분입니다. 텍스트들은 뭐 가운데로 해라 라는 부분이고 얘는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푸터에 대한 거는 길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일반 사항에 뭐 마진 0, 5에서 17이면 위에서 17만큼 내려온다는 거겠고 피태그들이니까 이렇게 이 부분을 반영을 합니다. 그럼 뭐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모아지는 거죠. 별로 특이하거나 다를 사항은 없어요. 여기에 피태그 해서 반영이 된 거죠. 그러면 불필요한 소스와 작업하다가 수정했을 때 문제점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어요. 물론 가운데로 만들어지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각 요소별로 CSS를 정의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수정을 해도 아예 스탠다드하게 문서에 반영되는 사항들 이렇게 해라. 근데 이 중에서 무엇이 수정된다라고 하면은 많이 바뀔 수 있거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부분 우리가 봤을 땐 아무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현재로서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일그러지는 사태를 맞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 스타트에 이게 딱 붙었잖아요. H1도 여백이 있고 각각 P 태그도 다 여백이 있는데 그런 여백을 없이 해라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외부 여백을 없이 하라는 걸 없애면은 새로 고쳤을 때는 이렇게 되죠. 왜냐면 각각의 마진과 패딩, 고유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항을 0 처리를 해놨는데 그걸 만약에 없앤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게 심각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좀 난해할 거예요. 얘와 얘가 같은 거 같은데 분리가 돼 있죠. 이건 애초에 p 태그에 스타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 즉 이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원하는 곳에 스타일이라고 해주고 해당 요소들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반영된 거를 알 수 있어요. 얘는 라이트니까 오른쪽으로 끝으로 붙었고 얘는 레프트니까 왼쪽으로 붙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위치를 주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 W3C 이미지는 클릭을 해봐도 뭐 상속되거나 따로 CSS를 준 건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왜 위치가 여길까요? 그것은 바로 얘입니다. 아까 이 부분이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 영역을 차지하는 거예요. 얘를 뺀 나머지, 즉 이만큼은 아무 영역이나 넣어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이미지예요. 특정하게 딱 넣은 게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p 태그에 선택을 해봐도 얘는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체가 다 선택이 돼요. 얘를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을 주면 딱 요만큼만 나오겠죠. 아까 요 부분 했을 때 마치 얘가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을 주지 않았을 때는 전체 다 차지했던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이번 두 번째 내용은 뭐 이런 사항인데 보시는 것처럼 하나입니다. 컨테이너 하나에 뭐 헤더라든가 탑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일반 정의하는 거는 설명치 않을 거고요. 이렇게 넓이로 가운데 정렬할 거고 그렇게 완료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너무 많이 봐서 알죠 이제. 여기서 탑박스를 코딩했는데 새로 고침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텍스트를 밀은 거예요. 플로트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뭐 외부 여백, 내부 여백 이런 거 보면 아시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으로 밑에 줄을 줬습니다. 구분을 주기 위해서 솔리드 값으로 해서 보텀으로 줬죠. 이 부분인데 이거는 하나의 이 부분이에요. 즉 이걸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 이런 걸로 해서 오른쪽으로 일단 정의한 거가 다고 여백이나 높이 이런 거 실제 이게 그 안에 있죠. 새로 고치니까 이렇게 다 왔어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탑박스에 있는 사항 중에 요 사항 CSS를 이렇게 줘라. 탑박스라는 거는 여기에 존속돼 있는 사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클래스 중에서 여기 클래스로 돼 있죠. 이렇게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계층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아이디에 여기에 스팬이 있다면 결론은 여기에 있는 스팬 요거 딱 요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한 거고 해당 사항 보면 요 사항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게 마치 정한 것처럼 오른쪽에 검색바가 있는데 이거는 보신 것처럼 그 어떤 코딩도 안 돼 있고 반영되지도 않은 상태예요.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디에서 CSS를 받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탑박스의 오른쪽 정렬로 된 부분과 뭐 마진, 뭐 패딩 요 사항이 반영이 됐어요. 탑박스에. 보면 탑박스는 위에 요 부분 이제 최종. 다른 거 div 요 부분. 방금 진행한 부분인데 얘가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로 왼쪽에 정의를 했고 한 가지 넓이를 주지 않았어요. 넓이를 줬다면 얘가 붙었을 수도 있는데 넓이를 주지 않은 상태예요. 얘만 딱 왼쪽으로 정의를 합니다.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니까 남는 자리에 즉 오른쪽으로 해서 남는 자리에 반영이 된 거고 이외에는 서브밋 버튼이죠. 고라는 거 입력하는 인풋 그 어떤 것도 CSS를 정의하지 않았어요. 즉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따로 CSS를 주지 않아도 기본적인 사항에서 정렬값만 제대로 주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좋은 건 아니에요. 자동으로 오른쪽에 반영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얘네를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기본적인 사항에 반영된 거를 알 수 있죠. 이제 아래에 내비게이션에 UL 목록이 있죠. 하지만 내비게이션 넓이를 정했어요. 이 부분은 새로 고침하면 메뉴 내비게이션이 해당이 되는 건데 이렇게 반영이 되죠. 이거는 넓이를 정했고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이기 때문에 다른 게 범접하지 못해요. 이 메뉴에 있는 모든 거는.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고 나서 UL이 있다면 얘가 해당이 되고 리스트 스타일 논값 정의를 했죠. 왜냐면 바디에 리스트, 뭐 UL 이런 거 논값을 안 줬으니까 따로 준 거고 새로 고침을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현재 UL이 있으니까 UL이 바로 이렇게 반영이 된 거고요. 이제 UL에 LI가 있고 LI에 A가 있죠. 이런 부분으로 메뉴 구성이 됩니다. 이게 마치 UL에 LI가 있다면 해도 상관이 없지만 굳이 그렇게 계층을 할 필요가 없죠. 이 안에 있는 LI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까 바로 얘가 반영이 됩니다. 텍스트 정렬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두 끝나는 게 아니에요. LI에는 A라는 게 있죠. 실제 A에는 아무것도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LI를 지금 현재 적용한 게 반영됐고 LI에는 대다수가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는 일반적인 바디에 정의한 사항이 반영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LI에 A가 있다면 오버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본다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A가 선택했는데 LI에 A가 있다는 거죠. 오버하면 뭐 당연히 아까 보셨던 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선택된 얘가 존속됐기 때문에 웹표준 메뉴도 하나의 쌍이 되는 거예요. 레프트 메뉴에. 그리고 얘가 있고 얘 갑자기 상대 위치를 줬습니다.
줄 간격은 이 p 태그와 이런 부분이 줄 간격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물론 이 부분인데 새로 고치면은 이렇게 줄 간격이 p 태그에만 반영이 됐어요. 얘가 아까 그 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존속이 됐고 여기에 이제 H1은 아니죠. 따로 정한 부분이 없으니 그냥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왜 이렇게 딱 붙었냐 밑에랑. H1은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마진 0을 했기 때문에 외부 여백이 현재 없는 상태죠. 그렇게 딱 붙었고 얘는 줄간격을 맞춰주라고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여기에 해당이 돼서 리스트 이 부분이 줄간격이 1.5em으로 해서 텍스트들이 줄이 따닥따닥 붙지 않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텍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봤을 때 웹표준 메뉴 이것도 텍스트고 얘도 텍스트지만 왜 이 줄간격에 대한 이 85줄에 정의한 CSS가 여기는 반영이 안 되고 여기는 반영이 됐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얘는 H1에 대해서 따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따로라는 거는 유저 에이전트 이렇게 해서 따로 정의되어 있고 얘는 p 태그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일반 텍스트이기 때문에 얘한테 반영이 돼요. 그렇다면 얘네를 좀 분리하려면 보기도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H1이 있다면 해서 반영해 줘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새로 고침을 한 상태 요건 이따가 하면 되고요. 이렇게 외부, 내부 여백을 주고 따로 줬죠. H1을 바로 이렇게 정할 필요는 사실 없었는데 모모에 H1이 있다면 즉 여기에 H1이 있다면 그럼 좋지만 이 문서에 H1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정해버린 겁니다. 원래 따지자면 여기에 H1이 있다기보다는 여기에 H1이 있다가 알맞죠. 그럼 새로 고침했을 때 여기에 H1이 있다면 해서 반영이 됐어요. 물론 실선도 좁기 때문에 밑에 라인이 만들어졌고요. 요 안에 H1과 p 태그 그리고 div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기에 div가 있다면 그래도 되지만 클래스 sp로 줘서 보도 라인을 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새로 고침하면 아래로 내려와서 봤을 때 박스 모델이 반영이 된 거를 볼 수 있죠. sp로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왼쪽은 끝난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를 위에서 정의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범접하지 못하고 끝나는 거죠. 여기로. 여기에 중심적인 이 부분부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고 나머지가 이렇게 붙였지만 얘에 대해서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과는 좀 다른 사항이에요. 무조건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을 쓰지 않았고 마진으로 왼쪽에서부터 200픽셀만큼을 와라. 그리고 이제 내부 여백을 이렇게 준 상태가 되는데 한번 볼까요? 새로 고침 하면 이렇게 왔죠. 선택하면은 왼쪽에 마진으로 해서 200픽셀이 간 아주 연한 주황색과 아주 연한 초록색 내부 여백 이렇게 나온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연한 연두색이죠. 참 초록색이 아니라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라면은 이만큼은 아까 보셨지만 없는 거예요. 딱 얘네만 선택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반영해도 어떤 브라우저든 문제없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따로 H2가 있다면 얘의 H2가 있다면 이렇게 반영해서 위아래만 내부 여백을 줬고요. 이런 식으로 컬러와 내부 여백이 반영이 됐죠. 그 이하 여기에 이제 나머지 p 태그가 있다면 이렇게 정의했고 새로 고치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맥락은 전체를 다 써요. 쓰는데 이렇게 나름 이렇게 얘는 이 이상 쓰지 않겠다 넓이를 제한해 보는 거죠. 지금 했던 부분은 얘예요. 이제는 그 밑에 있는 이 부분 MA가 있다면 근데 보니까 오른쪽에 딱 붙인다라는 의미가 돼요.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여기 직접 선택해서 보여드릴게요. MA와 MB, MC 이렇게 있죠. 현재 MA를 먼저 위치를 정해준 거예요. 맨 끝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에. 전체 레이아웃 중에. 넓이를 250만큼만 쓰고 좌우 여백을 이렇게 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p 태그들은 좀 이상하게 나오니까 이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H1이 있는데 이럴 때마다 H1을 정하기는 좀 그렇죠. 동일하게 할 거라면은 아까 얘를 공용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풀겠습니다. 이 문서에 H1이 있다면 얘와 같아질 거예요. 얘도 새로 고침하면은 전부 H1이 이렇게 반영이 된 거를 알 수 있죠. p 태그가 이렇게 돼 있는데 p 태그에 마치 메뉴처럼 A 링크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즉 p 태그는 기본적인 텍스트보다 75%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p 태그 안에 어차피 링크가 있으니까 디스플레이 블록 한 줄로 밑으로 쭈르륵 내려오겠죠. 블록 처리가 되니까.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그 부분이 얘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MA는 이걸로 끝낼 겁니다. 그리고 나서 MB를 해보자. MB는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했지만 가운데 있는데 얘는 레프트였고 위에서부터 레프트잖아요. 얘는 라이트였고 중간에 남는 자리에 들어간 거지 정한 건 아니에요. MB는 따로 이렇게 정해주는데
플로트, 레프트, 라이트 다 필요 없어요. 마진, 뭐 여백 필요 없고요. 자동으로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높이만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세로 고침하면은 별 티는 안 나 보이지만 현재 좌우 여백, 마진, 그리고 패딩 각각 준 거를 알 수 있죠. 이로 인해서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 라이트를 주지 않아도 MB는 마치 준 것처럼 얘와 얘가 끝난 다음에 남는 자리에 들어가 있지만 그 남는 자리만큼의 수치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 쉽게 가자라는 거죠, 이번에는. 그리고 나서 MC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인데 얘는 렐러티브로 해서 상대의 위치로 정의를 해줬어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MC 이렇게 내려와 있죠. 이거는 내리려고 해서 내린 게 아니에요. 딱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기에는 문제 없는데 위에 얘네들 세 개가 지탱하고 있는 나머지를 쓰다 보니까 얘를 내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진에 대해서 탑으로 이렇게 지금 내린 거예요. 뭐 보도나 배경 이런 거는 볼 건 없고요. 비정상인데 마치 정상처럼 보이는 거죠. 요거 여백을 좀 줬습니다. 피태그 MC 안에 있는 이 부분 여백을 줬고 푸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A가 있다면 오버를 했다면 이렇게 푸터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MC처럼 볼까요? 근데 마치 체계화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MC는 설명해 드렸고 푸터에 대한 부분은 뭐 넓이는 따로 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도 전체 레이아웃에서 정한 거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제가 일전에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요 자체에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얘는 정렬이 필요 없이 옆에 이렇게 나온 거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자리에 그러니 지금 이 알려드린 이 작품은 너무 부실하죠. 근데 딱 봤을 때는 마치 체계화적으로 작업이 된 듯한 그러니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딱 일일이 정렬한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만 정렬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된 거는 탑박스에 대한 부분 왜냐면 얘는 따로 플로트에 대한 걸 할 필요가 없어요. 레프트 얘는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로 해서 200픽셀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좀 다 비정상적이에요. 얘도 원래는 마진 레프트 200이 아닌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를 줬으면은 이렇게 만들어줘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깁니다. 밑에 거를 다 수정해줘야 돼요. 현재 밑에 거가 올라와 버립니다. 저장하고 새로 고침. 올라와 버리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됐어요. 이유는 뭘까요? 넓이 값을 따로 줘야 돼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얘가 밑에 거잖아요. 올라와 버린 겁니다. 남는 넓이를 그대로 해서요. 그걸 정상적으로 해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현재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만 준 게 아니라 이 레프트 영역에 다른 건 오지 마. 그래서 590 픽셀을 넓이로 제한을 해줬더니 다시 얘가 밑으로 내려갔죠. 근데 어떻습니까? 얘는 개념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작업을 할 때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 깨집니다. 이거는 다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 정렬 값을 넣어줘야 돼요.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애초에 제작할 때 잘해야 나중에 문제 없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처음에 만들 때부터 하나하나 딱 맞게 만들어야지 중간에 딱 급 변경하다 보면 다 내려갑니다. 다 이렇게 일그러지지 아까처럼. 이번에 보시는 것도 배경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만 반영이 된 거죠. 뭐 이런 사항은 이미 아는 사항이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체로 됐고 뭐 위에 있는 거, 가운데 있는 거, 레프트 라이트 뭐 일반적인 CSS도 거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제 시작을 좀 해볼게요. 가장 메인은 컨텐츠인데 좀 작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가운데로 정의가 되는 스타일이죠. 이렇게. 근데 흰색으로 한 거는 배경이 아시다시피 됐고 위에서 20픽셀만큼 내려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라 뭐 굳이 설명을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지금 색상을 보면은 마진으로 해서 위에 그리고 넓이, 컬러 이렇게 됐죠. 존속해 있는 것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이 부분의 높이랑 내부 여백만 정의한 겁니다. 이 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뭐 이렇게 반영이 됐죠. 이건 아시는 사항인데 헤더에 얘가 있다면인데 뭐 굳이 이렇게 계층으로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만 해도 반영이 되는 건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라이트 M이다 라고 따로 이제 CSS명을 작업자가 구분하기 쉽게 한 거예요.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이 바로 왼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됐기 때문에 왼쪽의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전체 헤더에 오른쪽으로 그냥 정의가 된 거예요. 넓이가 반영이 돼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넓이 값의 메뉴 부분이 해당하는데 이렇게 했더니 바뀌었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괄호를 위에서 안 해줘가지고요. 제가 다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넓이 값을 하는데 보면은 마진과 패딩의 컬러가 들어가 있어. UL이 해당하는 거고 여기는 그냥 UL을 감싸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UL이 있다면 아까 마진 패딩 그 색상 보셨죠? 그리고 리스트 스타일을 없앤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 볼록볼록한 요거 리스트 스타일 볼릿 기호죠. UL이 있다면 요 부분을 없앤다. 아까 보신 것처럼 내부, 외부 여백이 안 보입니다. 비로소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 왼쪽이 정의가 됩니다. 이거는 LI들, 리스트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플로트에 대한 개념을 모르신다면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를 하면은 그냥 가로로 되는구나 세로가 그건 아주 큰 오해가 되는 거죠. 왼쪽부터 하나하나 자리매김이 된 거예요. LI들이 라이트로 하면 역순, 레프트로 하면 순차적인 정상적인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있다면 LI의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 요거 링크 표시가 되게끔 블록 처리를 하는 거죠. 색상이나 뭐 내부 여백 정의해서 밑줄 없애주고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하면 블록 처리를 하게 되면요 이 A에 대한 링크를 가기 전에 이만큼이 전부 다 면적이 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A가 있다면이죠. 이게 바로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패딩, 상하좌우 10픽셀까지 블록 처리로 링크 표시가 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여기 특출나게 요 CSS에 이 클래스가 있어요. 요 아이디에. 뭐 그냥 얘만 단독으로 해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더에 뭐가 있다면 작업자가 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내비에 뭐가 있다면 얘만 좀 특출나게 여백이나 이런 거를 좀 다르게 했어요. 이 부분이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얘가 해당하는 거죠. A가 아닌 요 CSS를 반영받은 LI에 대한 부분이고요. 요 A를 좀 링크를 좀 다르게 한다면 A가 있다면 해서 텍스트 색상만 변경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마우스 오버한다면 바디에 이렇게 오버한다면과는 달라요. 이렇게 검정색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검색 div 전체예요. 폼이 있는 전체를 아우르는 건데 클리어 보스 해주지 않으면 위로 올라가 버려요. 원래 클리어 보스를 했기 때문에 위에 클리어 어떤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들이 밑으로 내려오고 요거를 해제해 주는 겁니다. 새로 고침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즉 여기까지는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을 첨산한다는 얘기예요. 얘부터는 새로운 등장으로 해서 알리는 거죠. 넓이랑 뭐 이런 사항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요건 지금 내부 여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된 거지 뭐 수직 정렬을 하거나 수평 정렬을 한 것은 아시다시피 없습니다. 뭐 이곳에 폼이 있다면 해서 CSS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텍스트가 P 엘리먼트 안에 있으니까 이 부분 자체를 정의를 줘도 돼요. 이 P 태그에 대한 건 전반적인 사항인데 얘에 대해서만 반영을 하려면 이곳에 P 태그가 있다면 해서 정의를 해주면 되죠.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폼에 이게 있다면 그랬을 때는 문제없이 딱 반영이 돼요. 폼에 이 부분에 텍스트들이 있다면 해서 이렇게 색상이 폼 안에 있는 텍스트는 P 태그와는 관련 없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바디에 엘리먼트들마다 마진과 패딩을 0으로 잡아놨어요. 뭐 인풋이 있다면, 셀렉트가 있다면, 폼이 있다면. 여기는 그렇게 반영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여기다가 폼이 있다면 해서 정의하면 다른 폼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현재 여기에 폼이 있다면 됐으니까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별 티는 안 나지만 이렇게 마진 0, 그러니까 외부 여백이 만약에 있다면 묘수를 해라라는 거죠. 여기서는 아시다시피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패딩으로 해서 일단 여백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이고요. 단지 추가적으로 정의한 거는 바디에 전체적인 폼이 없이 쭉 제작을 하다가 갑자기 폼이 등장해서 그러면 폼이 있다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반영을 하면은 이전에 왜 마진형 패딩형에서 곱하기 표시로 해서 올 전부 다 해당하는 거에서 해제했더니 다 일그러졌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잘못하면 그렇게 되니까 이 정도 제작이 돼서 폼이 마진을 없이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즉석에서 타겟으로 반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 입력하는 인풋인데 폼에 인풋이 있다면 해도 되고 인풋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두 개잖아요. 버튼 전송하는 서브밋이 있고 일반 텍스트 인풋이 있어요. 이럴 때는 폼에 인풋이 있다면 다 두 개 다 인풋이니까 CSS를 반영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 SA, SB. 먼저 입력하는 것부터 했고요. 버튼을 했어요. 아까 SA, SB 보여드렸죠. 여기 인풋의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와 여긴 버튼, 여긴 입력. 하지만 입력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자꾸 설명해 드리는데 보더 패딩 넓이 다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실제 넓이와 높이 값은 버튼도 다 마찬가지죠. 솔리드 값과 이런 게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물론 직접 볼 수 있죠. 일단 새로 고침해서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SA는 보시는 것처럼 308이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300.
상하 좌우 하면은 302가 되겠고, 요거 헤딩이 좌우 상하, 그러니까 좌우가 6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08이 나오는 게 맞고요. 버튼, 이거는 따로 한 게 없으니까 넓이를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 얘와 얘는 다릅니다. 내비게이션과 검색, 라이트에 대한 게 통합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끝났어요. 근데 이 로고는 아무것도 안 줬어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전에 우리가 학습했던 것처럼 로고는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얘가 플로트에 대한 라이트로 이만큼을 반영받기 때문에 나머지는 얘가 이렇게 차지하는 겁니다. 좌측에 넓이, 높이 해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했어요. 세로 고쳐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넓이, 높이를 정했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자칫하다가는 좀 문제가 있어요.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를 정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데 얘는 따로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다 이런 사항이 따로 들어가야 돼요. 즉,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됐죠. 마치 오른쪽까지 다 쓰고 있잖아요, 지금. 얘가. 근데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가 딱 반영되면은 오른쪽은 가지 않죠. 얘와 얘가 딱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야 정상이에요. 보기에는 차이가 없지만 아까 제가 반영 요거 레프트 넣기 전과 지금 넣은 후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p 태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반영되는 부분은 p 태그가 있다면 해서 일반적인 텍스트를 이제 여백 관련이고요. 사이즈하고 간단하게 줘도 될 부분인데 학습이니까 이 아이디에 있는 p 태그 중에서 A라는 게 있다면 사실 단순히 한다면은 여기에 A가 있다면 해도 되죠.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있으니까. 이렇게 밑줄 없애고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A라는 부분이 반영이 됐죠. 거기에 이제 일반 텍스트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냐면은 세로 고침하면 중간에 있는 사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는 따로 넓이를 안 줘도 되죠. 어차피 맨 위에 있는 얘의 존속이 되기 때문에 색상을 이렇게 일반 배경과 동일하게 맞춰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좌우가 이 안에 갇혀 있는데 보기에는 마치 뚫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전체를 다 쓰는 거니까 뭐 플로트를 쓸 필요가 없지. 전부 100%니까 여기에 A가 있다면 블록 처리를 해서 링크를 광범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해당하는 거고요. A가 이만큼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가도 이렇게 링크 표시, 디스플레이 블록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래에 좌측, 레프트가 있다면 해서 넓이를 정해줬고 오른쪽에 여백이 좀 있어야 되니까 세로 고치면 이렇게 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죠. 오른쪽에 여백이 마진으로 해서 10픽셀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굳이 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는데 이건 정해야 되죠. 왜냐면 레프트에서 반영받는 부분 이외에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 전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보기에는 정상적이지만 얘도 무엇인가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레프트에 M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고 원래 이건 없어도 돼요. 일단 강의고 초보자 입장에서 여기에 존속단 얘만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요. 레프트로 해서 170만큼 줬습니다. 세로 고침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내부에 있는데 전체잖아요. 여기는 그 내부에서 왼쪽에 이만큼만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왼쪽으로 해서 여백을 좀 준 상태가 되죠. 탑 타이틀이라고 해서 레프트에 탑 타이틀이 있다면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는 이거 설명해 드렸을 때 했고 이렇게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세로 고침하면은 타이틀 말 그대로 이만큼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백에 관련된 사항과 높이에 대한 거, 넓이 높이 이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제목이 있다면 H2 여기를 향한 거죠. 이렇게 위치예요. 여기에 H2가 있다면 해서 이렇게 반영을 받습니다. 거기에 이제 박스가 있다면으로 해서 반영이 되는데 상속관계는 더 이상 뭐 레프트의 박스라든가 이렇게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세로 고침하면은 박스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결국은 보더를 레프트, 라이트, 탑을 제외한 보텀까지만 보더에 대한 컬러가 들어간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이렇게 라이트로 언더바 M은 정의를 했는데 언더바 M은 이 부분이 되겠죠. 약간 제가 밑으로 내려봤었는데 이만큼 보이시죠? 이렇게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이건 주로 뉴스 기사를 쓸 때 좌우에 균등하게 꽉 차는 좌우에 균등하게 오른쪽에 균등하게 꽉 차는 느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고 이 부분은 어디 있냐면 언더바 M 이외에 그 내부에 이 부분이 있어요. 단순하게 외부 여백만 이렇게 준 상태입니다. 세로 붙이면서 보면은 여기 지금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네요. 얘랑 얘랑
같은 CSS를 반영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지가 있다면 해서 뭐 관련 내용이 이미지가 여기 있으니까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일단 해당 사항을 보면은 여기에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 정렬을 한 이유가 있어요. 아티클이 이만큼을 사용하고 거기에 이제 피태그가 있는데 이미지를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를 줬더니 나머지 피태그들은 이미지 오른쪽에 마치 만들어진 것처럼 되지만 요거는 여태까지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별로 반영하지 않았지만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 이 값 때문에 얘네가 자동으로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가 이미지 오른쪽에 정렬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미지를 기준으로 이제 외부 여백체 보이시죠? 그리고 솔리드 값 라이트로 해서 10픽셀만큼 떨어지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H2와 H3에 대한 게 있는데 제목이죠. 텍스트 사이즈를 좀 변경해서 검정으로 완전 진하게 이 부분이 해당합니다. 그 밑에 있는 H3도 이 부분을 반영을 받는 겁니다. 좀 달라요. 좀 작아졌죠. 새로 고침하고 색상 자체도 좀 다르고요. 좀 연하죠. 한마디로. 이제 밑에 떨어져 있는 얘를 오른쪽으로 올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플로트에 대한 라이트로 해서 넓이를 반영을 딱 해줍니다. 여기 공백에 들어오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고침하면은 공백에 반영된 걸 알 수 있죠. 이 부분입니다.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백이 밑에까지 있는 거는 여기 라이트 본문이 왼쪽보다는 좀 길다는 얘기고요. 정리되지 않은 거는 위에 보텀에 대한 박스예요. 이 부분. CSS 상으로 여기다 줘야 되겠죠. 이 부분이 반영이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없이 올라갔죠. 지금 반영한 거는 얘입니다. 이게 바로 메인 언더바 M에 있는 부분인데 양쪽에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얘가 올바르게 반영받으려면은 넓이 값을 굳이 주지 않아도 이렇게 좌우랑 메인이 딱 있기 때문에 어차피 메인에 대한 부분이니까 뭐 넓이나 포지션이나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A 값이 있는데 전체 A에 대한 링크를 주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돼요. 제가 반영한 상태인데요. 새로 고침하면은 A가 있다면 이렇게 볼드로 해서 색상 값을 좀 변경을 해줬죠. 요거는 먼저 반영을 했는데 오버를 하면 레드로 밑줄이 없어져요. 얘는 이렇게 오버를 한다면 데코레이션을 논값으로 해서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들이 P 엘리먼트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P 태그가 있다면 해서 이런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줄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맨 밑으로 라이트 다음에 보텀 값이죠. 풋. 이 부분을 정의하겠습니다. 클리어 보스를 해주지 않으면은 위에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들이 반영이 돼서 올바르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현재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나오는데 새로 고침하면은 위에 내용이 클리어가 되는 바람에 올바르게 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부터에 A가 있고 P 태그가 있죠. 이렇게 반영을 했어요. 줄간격부터 해서 텍스트 사이즈, 뭐 논값, 링크,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반영이 됐어요. 이거는 논값이라고 하기보다는 A가 있다면이었을 때 이렇게 반영이 되죠. 일단 밑줄을 없애고 보더에 대해서 점선으로 해주라.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점선으로 나온 걸 알 수 있죠. 이번에 완성된 부분은 조금 달라요. 여태까지 우리가 마치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이 있어야만 밑으로 내려가고 클리어 보스를 해야만 해제가 되고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번에 거는. 전체 내용을 보면은 그냥 얘는 밑에 넓이랑 가운데 정렬값인데 얘부터입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건 헤더예요. 헤더에 보시면은 높이가 기준이 돼 있어요. 현재. 물론 헤더 안에는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 라이트가 있고 레프트가 있고 요거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얘네가 있다고 해서 밑에 있는 얘네가 클리어 보스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헤더에서 모든 전체 내용을 총괄하는 105라는 픽셀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 또는 포지션에 대한 뭐 렐러티브나 앱솔루트 이런 거 없어도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이만큼의 높이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 높이 내에서 플로트 레프트와 라이트가 존재하는 거라 굳이 아래에 클리어 보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정의하지 않았어요. 넓이는 100%로 됐고 여백만 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기준은 컨텐트 이 부분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레프트와 라이트는 알겠는데 거의 이렇게 되면 레프트에도 지금 요 메뉴는 따로 넣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중간 내용이 있는데 레프트와 라이트를 아우르는 자체가 없어요. 얘와 얘는 정말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으로 정렬이 되는 거지 얘네 둘을 묶어주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있어야 돼요.
있어야 나중에 작업했을 때 하기가 쉽고, 요 정도 작은 내용은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레프트에도 현재 왼쪽에 메뉴와 본문이 있는데, 제작할 때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 라이트를 써도 상관이 없고 레프트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620 픽셀이란 안에서 레프트 레프트 또는 레프트 라이트로 놀게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라이트, 얘네 레프트가 620을 쓰고 나머지를 쓰는 부분이고요. 라이트 내에 존속이 돼 있기 때문에 넓이만 아니면 높이 같은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를 현재 다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굳이 플로트에 대한 무엇을 쓰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최대, 얘네가 통으로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라이트에 대해서는 현재 이렇게 딱 길어졌죠. 좀 이상해 보이지만. 그리고 마지막 자체에는 클리어 보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왜냐면 얘랑 여기 중간에 이 자체가 다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으로 됐고, 이 푸터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으면 오른쪽으로 붙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푸터에는 어떤 플로트에 대한 랩트 라이트를 쓰지 않았으니까 푸터가 사용한 나머지, 그러니까 높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남는 공간이니까 얘가 차지하는 거고, 결국 얘도 얘 안에 존속이 된 그런 페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가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입력하는 값입니다. 초기 값을 넣어놓고 입력하는 값을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샌드 버튼까지. 물론 이 상황은 바로 이거예요. 인풋, 셀렉트 이런 버튼까지 전부 다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현재 얘는 뭐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만 해놓고요. 요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먼저 뭐 여기 div에 무엇이 있다면 정의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입력 폼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요 자체가 스탠다드하게 이렇게 넓이는 이렇게 규정을 한다. 하지만 뭐 플로트에 대한 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넓이는 250 픽셀로 돼 있으나 오른쪽엔 무엇이 들어가든 상관없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텍스트 넓이에 대해서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폼의 속성이 있어요. 폼을 시작하고 끝내고 전송해서 서브밋을 하고 요 사항인데, 폼에 라벨이라는 것은 그냥 엘리먼트 p 태그를 해도 되고 div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인풋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제목 정도로 보시면 돼요. 폼이 시작되고 끝나고 라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그렇게 특출나게 된 건 없고요. 단지 이제 이번에는 텍스트가 전부 이렇게 그림자 효과 들어간 부분을 알 수 있죠. 그거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텍스트 섀도우 해가지고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세 가지에 대한 정의를 했어요. 인풋인데 텍스트 타입과 이메일 타입과 요 입력 글 쓰는 란에 대한 타입에 대한 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좀 길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인풋이 있다면 인풋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인풋 이렇게 있는데 타입에는 텍스트로 입력하는 게 있고 패스워드 비밀번호가 있겠고, 현재 여기서는 이메일, 텍스트와 이메일이 타입으로 반영된 곳과 그리고 입력하는 요 부분이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복잡 다단하게 돼 있는데 새로 고침하면은 결국은 입력 폼이에요. 뭐 굳이 텍스트, 패스워드, 이메일 하지 않아도 현재는 입력 폼이 3개예요. 3개인데 이렇게 효과를 만들어 주는 거죠. 마치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하면은 여기 선택됐죠? 이게 진하게 돼 있죠. 이건 텍스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반영이 됐다는 거고, 웹킷 엔진에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준 거예요. 위에서부터 요 색상과 요 색상으로 끝까지가 되는 거예요. 좀 확실하게 아시려면은 검정색을 아예 정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좀 이상하지만 000으로 해서 새로 고침하면은 그라데이션이 이 색상이 탑이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검정색으로 반영이 된다는 것이고요. 다시 CCC 원점으로 돌리고 웹킷, 뭐 모질라, 뭐 여러 가지 반영하는 건 아실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걸로 수정하셔도 되는데, 보도에 대해서 레디어스 값 0.7em 상하 좌우가 둥글게, 그리고 보도 박스에 대해서는 막 복잡 다단하게 됐어요. RGBA라는 거는 기본 RGB 컬러의 알파 값 0에서 1까지 0.7, 0.6 이런 식으로 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박스 섀도우를 줬는데 박스 섀도우는 먹히지 않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애초에 웹킷을 쓰지 않았어야 돼요. 웹킷 엔진에 박스 섀도우가 있다면 이렇게 컬러를 줘라.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인할 방법은 여기서 웹킷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 제거를 하면 새로 고쳤을 때 밑줄이 다 사라졌죠. 가운데 취소선이 다 사라졌습니다. 박스 섀도우가 반영이 되어 있고,
박스 섀도우는 말 그대로 인풋에 박스에 그림자가 블러 효과처럼 돼서 이렇게 돼 있죠. 그 부분은 현재 이 부분에 얘네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완전히 검정에서부터 알파 값의 흐린 회색까지가 반영이 된 거죠. 현재 밑에 아주 연한 주황이 해당하는 사항이에요. 이런 사항들, 레터 스페이싱이라든가 라인하이트는 수직 정렬을 쓸 때 필요하다 그랬죠. 여기 기본적으로 입력된 텍스트의 섀도우, 그림자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위로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 넓이는 뭐 그대로 쓰겠다. 맥스는 최대 214를 쓰겠다라는 건데 전체 넓이에 비해 작죠. 그러니까 최대 그 이상을 쓰지 않겠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마진 밑으로 23픽셀만큼 내려가라. 왜냐면 박스 섀도우도 좀 써야 되고 하니까 이만큼을 간격을 준 거예요. 밑에 텍스트들 간의 어떤 여백을 위해서죠. 그래서 3개의 효과가 반영이 된 상태고 이거를 잘 보면은 그 이외에 마우스 오버했을 때도 무엇인가를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사항이 되겠죠. 인풋에 대한 부분과 입력값에 대한 이 부분이 오버가 됐을 때 각각 배경 그라디언트, 리니어 그라디언트, 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이 사항이에요. 즉 원래 이렇게 됐을 때 세로 고치고 이렇게 텍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배경이 살려고 하면 웹킷이라는 부분을 붙여준 상태에서 해당 사항을 세로 고쳐서 보면 이렇게 텍스트 이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컬러는 그라디언트 아까 탑과 아래까지 나온 거 있죠. 그게 탑에서부터 이제 종료되는 시점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이건 위로 그림자 주는 이런 부분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좀 해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포커스 입력을 했을 때 요 세 부분에 대해서는 배경과 텍스트 섀도우와 박스 섀도우를 어떻게 쓰겠 해당 사항을 보면은 새로 고쳐 볼게요. 요건 아실 테고 입력을 했을 때 클릭함과 동시에 이렇게 배경이 검정색이지만 위와 아래가 그라디언트고 텍스트 색상 자체도 달라요. 이런 부분. 그리고 실제 입력을 했을 때 좀 다르죠. 그건 여러분이 강의 자료를 다운받아 보시면 처음에서 끝까지에 대한 색상이고 실제 텍스트 입력했을 때 컬러고 그 텍스트의 그림자 값을 이렇게 준다는 거고 박스도 그림자를 좀 다르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비포 애프터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처음이냐 아니 그 전이냐 그 후냐 그러니까 처음이냐 후냐죠. 딱 얘기하면 그럼 어땠을 때 포커스가 됐을 때 비포에 해당 사항을 주는데 그 부분은 빨간색으로 이거 컨텐트 값을 이렇게 준다. 이렇게 정의하면 X가 나와요. X가 조금 작으니까 대문자로 하고 아니면 한 3개 정도를 해볼게요. 빨간색 XX가 인풋에 포커스 됐을 때, 즉 클릭 됐을 때 오른쪽에 나올 것입니다. 포커스 됐을 때 가상 클래스죠.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이것도 가상 클래스인데 이곳에 이 타입에 여기에 포커스를 한다면 가상 클래스를 써서 그렇게 됐을 때 효과를 준다. 어디에? 스팬에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 인풋 기준이 아니라 인풋 다음에 인풋 오른쪽에 스팬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 스팬의 이 부분에 앞쪽에 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의 앞쪽에 그 결론은 여기 커서 깜빡거리죠. 현재 여기에 효과를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죠. 세로 고치면서 클릭 했을 때 오른쪽인데 이게 왜 이렇게 내려왔냐면 아까 인풋의 맥스 값을 얘처럼 250을 하지 않고 적게 했었죠. 최대 맥스 값을. 이유는 여기 x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벗어났을 때 가상 요소는 없어져요. 클릭해서 벗어났을 때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나만 했어요. 세로 고치면서 클릭하면은 오른쪽 이만큼 있잖아요. 근데 엄연히 기준의 넓이가 250 픽셀이에요. 그 이상을 넘어서면 안 되죠. 그럼 아까 보신 것처럼 줄바꿈이 돼버려요. 이렇게 빨간색 라인을 만들어 주는 거죠. 아니면 좀 더 리얼하게 공백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약간 떨어져서 X라인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X는 공백을 인위적으로 준 걸 보여드렸고 요거를 좀 CSS화 시켜서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스팸마다 붙여있는 부분이에요. 마진 레프트로 해서 이렇게 주고 텍스트 사이즈를 변경해 줬어요. 마진이 마이너스 효과였죠. 보면은 얘한테 해당할 수 있는데 얘죠. 마이너스면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건데 지금 마우스를 여기다 대니까 왼쪽에 정사각형으로 아주 연한 주황으로 마진의 효과, 즉 안쪽으로 붙은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18만큼 해서 X표도
사이즈를 18픽셀로 정해줬고 글꼴도 정해줬어요. 나오나 볼까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안쪽으로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요거는 버튼 하나인데 좀 길어요. 서브밋이다. 전송을 시킨다. 인풋인데 타입 자체는 서브밋이에요. 아까 CSS가 하나도 반영받지 않은 이유는 타입이 서브밋으로 다르고 여기에 이제 뭐 배경이나 보더 값에 대한 이런 부분이 한마디로 하나의 버튼을 생성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볼까요? 이렇게 보기에는 별론데 나름 안으로 좀 들어간 그림자 그리고 요 그라디에이션도 좀 다르게 만들어준 사항이 얘입니다. 아까 처음에 알려드렸지만 이 취소선은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라 반영이 됐어요. 확실히 아실 수 있게 보더 탑에 대한 건 웹킷을 제가 순간 지웠죠. 취소선이 없어졌잖아요. 얘네들도 다 마찬가지로 웹킷에 대한 선언을 전부 없애면 취소선이 없어집니다. 레디어스 값도 취소선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다 이렇게 둥글게 됐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봤더니 이 입력란을 작성하시는 건 브라우저 자체에서 그런 거고 클릭을 했을 때 좀 다른 효과를 보겠습니다. 인풋인데 이렇게 반영을 한다는 거죠. 참고로 이거 커서 포인터는 브라우저마다 인풋에 서브밋이 있으면은 링크 표시가 안 되고 지금처럼 이런 표시가 돼요, 마우스가. 그래서 포인터라는 걸 해줘야 된다는 건 아실 테고 액티브 했을 때 서브밋을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이런 색상 검정에서부터 박스 섀도우를 준다는 거예요. 서브밋을 했을 때. 클릭. 좀 다르죠. 아까랑 서브밋을 했을 때 약간 진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알 수 있죠. 이번에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원래 메뉴는 진하게, 밑에 숨기는 메뉴는 연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계층 구조를 먼저 보면 이게 HTML5에서 규약인데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메뉴 같은 거는 내비 메뉴가 있다면 어차피 블록 처리가 돼요. 여기 이제 div를 세팅해서 메뉴라는 걸 줬고 UL이 있는데 여기서 li 메뉴는 기본이잖아요. 하지만 숨긴 메뉴는 이렇게 됩니다. UL에 li가 있고 여기에 진하게 했고 요거 div가 있다면이에요. 혹시 오해하셨을 수도 있는데 UL에 li가 있고 숨긴 메뉴는 또 거기 UL을 넣습니다. 대다수가. 근데 이번에는 div를 그냥 넣었어요. 이렇게 li에 div A 링크 메뉴로만 했습니다. li로만 안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세팅을 해보면 뭐 일반 그냥 상이죠. 링크. 핵심은 div와 ul이에요. 얘가 기본 성냥 프레임처럼 성냥각이 되는 거고 li와 A 링크 메뉴들은 소관의 성냥 캐피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메뉴가 있다면인데 갑자기 앱솔루트로 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위치에 포지션을 준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여기겠죠. 원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앱솔루트를 주기 전에 그 앱솔루트가 기준을 잡고 있는 렐러티브에 줘야 되는 건 아시죠? 근데 이거는 통이에요. 뭐 레이아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막바로 위치를 이렇게 준 것입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으로 붙은 상태입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줬으면 이곳에 UL이 있다면 또는 이곳에 UL이 있다면 이렇게 정할 필요 없이 너무 심플하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냥 이곳에 li가 있다면 그렇게 정의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li는 기준을 잡아줬어요. 렐러티브로. li가 하나하나가 다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이 li들이 하나하나 짙은 색상으로 된 게 기준이 되는 거죠. 새로 고침을 했더니 또 이렇게 됐어요. 메뉴에 li가 있다면 이렇게 렐러티브로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만들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전에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 시트 요거를 아실 텐데 브라우저에서 반영되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사항들. 대개가 이렇게 반영은 돼요. 근데 이거를 맹신하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일반 윈도우의 사파리, 모질라 여기서 약간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해서 일일이 바디에 뭐 UL이 있다. 그러니까 UL은 전부 리스트 스타일 타입을 뭘로 바꾸겠다. 그렇게 li를 무조건 리스트 스타일의 아이템을 없애겠다. 이런 사항을 일일이 정의를 해줘야 돼요. 실제 상업적인 홈페이지일 경우에. 요거는 이제 A인데 li 이내에 div가 있죠. li에 div가 있고 뭐 스트롱을 진하게 만든 거고 div 내에 a가 있어요. 그렇다 메뉴에 div에 a가 있다면 요거 좀 이상하죠. 그래서 a 링크로 해서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하면 정말 블록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밑으로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해서 요게 a잖아요. 블록이 있다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요거 패딩 그리고 마진 왼쪽으로 1픽셀 현재 선택된 이 컬러는 연한 연두인데 패딩을 좌우에 메뉴간 넓이를 좀 준 거예요. 링크에 밑줄 없이 해주고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는 이것도 좀 할 말이 있는데 그냥 가로로가 아니라 역순이 아닌 정순으로 즉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 하면은 1, 2, 3, 4, 5 만약 라이트 하면은 똑같이 정렬되지만 5, 4, 3, 2, 1 이건 아실 겁니다. 이건 이제 진한 거 진하게 스트롱을 해줬는데 넓이를 노멀 값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건 학습상 한 거지. 스트롱 진하게 해놓고 노말로 하는 건 참 말이 안 되죠. 세로 고침하면은 노말로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스팬이 있거나 스트롱이 있거나 EM이 있다면 그 엘리먼트의 속성을 다 클리어를 해버린 다음에 CSS를 상속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CSS 준 걸 여기가 있다면 그게 아니라 바로 스트롱이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메뉴에 바로 스트롱이 있다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div의 이 부분. 어차피 메뉴에 div가 있으니까 얘는 있으나 마나 상관이 없어요. div에 얘가 있다면 클래스. 얘가 하는 역할에 a를 묶어놨잖아요. 즉 li의 하부 메뉴들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앱솔루트로 했어요. 넓이 주고 레프트 주고 뭐 보더 보텀 값 주고 비저빌리티가 이 부분이죠. 저장을 하고 얘가 있는과 동시에 그러니까 있음과 동시에 이렇게 반영된 건 다 숨겨지는 거예요. 새로 고침을 해서 보면 이렇게 원래의 메뉴들 즉 li에 대한 메뉴들만 살아남은 상태죠. 그럼 이제 얘를 꺼내줘야 돼요. 그러기 전에 뭐 레디어스 값을 준 거라든가 뭐 링크 어떤 브라우저에 따라 다르니까 링크 표시 뭐 외부 여백 실제 넓이 이건 알파 값을 0.95 0.95를 주려면 안 줘도 되는데 0에서 1까지만 주면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반영을 했어요. 얘를 꺼내줘야 되겠죠. 그러기 전에 이제 일반 메뉴에 대해서 좀 코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li에 a가 있다면 이렇게 좀 떨어져서 메뉴답게 만들어졌고 그 사항은 이 부분이에요. li에 메뉴가 있다면, 그러니까 a가 있다면. 지금 이 사항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반영했기 때문에 아까 a의 이 레프트 부분은 클리어가 됐죠. 왜냐면 여기가 우선적으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하이든으로 숨겨줬고 비저블로 꺼내줘야 돼요. 어쩔 때 마우스 오버했을 때 이 CSS 스타일이 있다면 그러면 새로 고쳤을 때 오버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돼요. 여기 나오는 CSS는 아까 정의를 했던 부분이고 마우스를 가져가면 없어져요. 이게 없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또 알아야 되겠죠. 투명한 배경을 주는 겁니다. A가 있다면이죠. 결론은 포인터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을 논값으로 클리어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클리어 보스랑은 또 다른 사항이에요. 즉 위로 메뉴랑 붙여주는 거예요. 레디어스 값을 0으로 해주고 높이 값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li에 오버를 했을 때 a가 있다면 그건 딱 붙게 되는 거죠. 본다면 새로 고쳐주고 오버. 아까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마우스가 가도 없어졌는데 지금은 붙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우스가 가도 없어지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정의하면은 숨겨 있는 A, 원래 li에 있는 A 전부 다 이 컬러로 변경이 됩니다. 새로 고침 오버. 전부 해당 컬러로 변경이 됐죠. 그랬을 때 얘만 좀 다르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타겟을 줘서 해야 되겠죠. 그냥 A가 아니라 여기에 A가 있다면. 그렇게 정의해서 새로 고침해서 보면은 밑에는 색상이 검정으로 변경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알파 값까지 해서 줬는데 이곳에 A와 이곳에 포커스를 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오버. 이렇게 만들어지죠. 클릭해도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포커스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마우스 오버에서 마우스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키보드에 탭 있죠? 포커스 됐을 때 이렇게 탭 했을 때 그런 부분도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서브 페이지 정도인데요. 트랜지션, 애니메이션 이런 효과를 써서 작업을 합니다. 이 사항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과 바디, 제목 H12는 폰트를 좀 다르게 썼고 여기에 보면은 듀레이션이 0.2초입니다. 여기에서 0.2초가 완료되려면 포커스나 오버 했을 때 0.2초로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오는 거죠. 조금 눈에 띄게 하려면은 0.5초로 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0.5초를 했을 때 마우스 오버를 하면은 이런 사항인데 알파 값이죠. 일단은 보여드리자. 새로 고침을 하고 새로 고쳐지는 것도 약간 다르죠. 0.5초 오버 금방 딱딱 나오지 않죠. 0.5초라는 갭을 두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A 링크가 로드가 되면서 나오는 속도예요. 새로 고침 1초로 하니까 더 많이 느려졌고 당연히 마우스 오버를 해도 1초로 나오니까 더디게 나온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오버시라든가 링크에 대한 컬러 오버했을 때는 이렇게 좀 진하게 이건 알파 값이 0.5로 들어간 상태예요. 로드가 됐을 때와 마우스 오버나 포커스가 됐을 때 이렇게 시간에 딜레이가 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메인이라는 전체 사항이고 중앙에 들어갔고 이번에 EM으로 사이즈를 설정해 줬어요. 이렇게 EM으로 해서 넓이가 정해졌고
이 자체는 박스 섀도우랑 이런 사항이 들어간 거죠. 세로 고침해서 보면은 이렇게 밑에 42줄이라는 곳에 요 사항 때문에 지금 반영이 됐고 레디어스 값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 내부에 있는 사항이죠. 레디어스 값을 동일하게 11픽셀로 줬고 세로 고침을 해면 이렇게, 즉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리스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li가 있다면, 즉 ul이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클래스를 준 거예요. 껍데기를. 그리고 안에 요소들을 타겟으로 했죠. 인라인 블록 해서 가로로 해서 처리가 됩니다. 세로 고침하면은 가로로 반영된 거를 알 수 있고요. 지금 반영된 거는 리스트들이죠. 이 리스트들은 이렇게 57줄에 지금 추가한 사항이 반영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미진한 점은 구분선을 왼쪽에 줬는데 여기 보더 레프트에 솔리드 값을 줬는데 이쪽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세로 고침을 해보면은 현재 없어졌어요. 이거는 자식 요소 중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부분의 것을 보더 레프트를 논값으로 하고 이렇게 따로 한다는 거예요. 리스트 중에서 맨 끝에 왼쪽에 있는 거, 자식 요소 중에서 처음에 있는 거. 지금 요 사항이 반영이 된 거죠. 가상 클래스로 해서 이렇게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간과할 뻔했는데 헤더에 페이지 헤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부분이에요. 헤더에 대해서 페이지 헤더. 클래스는 여기 71줄에 이 부분이 해당되고요. H1과 2는 스탠다드하게 다 반영이 됐는데 여기에 있는 H1은 좀 다르게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합니다. 알파 값을 0.4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컬러로 반영을 해요. 세로 고침하면 약간 좀 다르게 반영된 걸 알 수 있고 77줄 이런 사항이 반영이 된 거예요. 현재 거기에 이제 A가 있다면 반영을 했죠. 커서 디폴트 A가 있다면 이렇게 바로 왼쪽에 리스트 아래에 요 한 군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선택되어진 값을 얘기하는 거죠.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는 A에 대해서 클래스를 이렇게 준 상태고요. 실제 이곳에는 오버를 했을 때 좀 다르게 나오게 한 겁니다. 이렇게 아예 움직이지도 않게, 배경이 나오지도 않게 처리를 하게 된 거죠. 이번에 아래에 있는 UL 목록은 오른쪽이에요.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이 오른쪽이면은 이 li들은 역순으로 나오는데 역순으로 나와도 뭐 알 수가 없어요. 메뉴 1, 2, 3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붙습니다. 전체 사항은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따로 반영한 게 없기 때문에 반영된 CSS조차 없어요. 하지만 라이트로 냈던 이 부분 오른쪽으로 붙었는데 무엇 하나 보이는 게 없어요. 배경 이미지가 삭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A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해서 넓이 높이를 정해줬고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대한 이미지를 했는데 현재 이 이미지가 삭제됐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미지를 따로 만드셔서 경로를 넣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 그리고 이곳에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 라이트 중에서 라이트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맨 오른쪽 역순으로 붙었죠. 이렇게 좀 늦었지만 UL 목록에 리스트 스타일 논값으로 하고요. 이거는 따로 이렇게 준 것입니다. 렐러티브 고정 위치 뭐 배경 컬러를 좀 다르게 알파 값을 정사각형이요. 레디어스 값이 없어요. 페이지 컨텐트 해가지고 V카드라고 돼 있죠. 이 부분 보시는 것처럼 여백만 이렇게 123줄로 해서 반영을 했어요. 내부 여백으로. 이건 이제 그 안에 섹션이 있다면 이건 엘리먼트죠. 따로 클래스를 준 게 아니라 그 해당 부분은 127줄의 맨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페이지 컨텐트에 있는 H2의 이 부분을 얘기한다면 새로 고쳤을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 H2가 있다면 해서 배경과 넓이와 이런 사항들이 이제 각각 반영이 된 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거기 이제 P 태그가 있다면 컨텐트 자체에 P 태그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이 사항으로 별 티는 안 나지만 좌우 여백을 좀 줬다는 거. 소셜이라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 부분 현재 이미지가 없는데 아까 얘랑 얘가 밑에 있었죠. 이 부분을 얘로 앱솔루트로 해서 맨 위로 올려준 겁니다. 근데 어차피 렐러티브가 기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테두리 안에서의 라이트 5픽셀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이 끝까지 갔겠죠. 지금 이 부분은 페이지 컨텐트에 UL을 타겟으로 한 겁니다. UL에 요 CSS가 아니라 UL을 타겟으로 마진 부분을 정의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조금 많이 떨어진 걸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타입의 A가 있다면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해서 높이를 정의를 해줬죠.
그 대신 왼쪽에 요만큼만 돼 있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그 이유는 마우스로 오버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건 지금 현재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이미지는 없어요. 이미지가 삭제되기 때문에 여기 UR 코드가 들어가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A 링크에 따로 이미지를 정의한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로 해서 깔아준 거죠. A 링크만큼. 근데 지금 현재 이미지가 없어서 안 나오고 있지만 영역은 보신 대로 선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을 이렇게 앱솔루트로 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로 해서 앱솔루트를 뺐더니 아까처럼 그렇게 오른쪽에 남는 빈 공백은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현재 얘도 그렇고 위에 있던 얘도 그렇고 얘는 포지션 렐러티브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었고 여긴 렐러티브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준이 붙습니다. 현재 링크의 툴팁이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오버를 하거나 애프터를 하거나 이런 사항으로 출력되라고 합니다. 툴팁에 대한 사항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QR코드에 있는 거죠. RGO라는 대문자가 출력이 되는데 그 문자에 대한 여백, 보더, 뭐 위치 이런 사항이 들어갑니다. 이건 뭐냐면 가상 클래스화해서 준 건데 새로 고침하면 아무 느낌 안 나지만 아까 이미지 없었던 거 오버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다시 오버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사라지는 여기 바로 툴팁입니다. 이번에도 메뉴 관련입니다. 하나의 내비 태그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LI에 뭐 하부 들어가 있고 이거 이전에 숨기는 거를 잠시 했었어요. 그거 2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포커스 탭으로 해서 탭탭탭탭 해서 들어가는 부분 이외에 마우스 오버는 없어요. 왜냐하면 굳이 전체 지정해봤자 메뉴별로 지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특정 레이아웃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쓰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위에 테두리만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죠. 가장 먼저 정의할 부분이 이 부분 아이디에 있는 요 값을 선언할 겁니다. 전체 틀에 해당하는 거예요. 트랜스폼이 들어갔다는 거는 대문자 간단하게 여기서 보시면은 대문자는 얘밖에 없었죠. 새로 고침하면은 해당 CSS가 반영이 돼서 폰트에 대한 두께 900이 두꺼운 볼드일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공백을 좀 줬어요. 요거는 따로 타겟을 줘야 돼요. 여기에 몇 번째 있는 UL인가. 이전에는 UL 다음에 LI의 수동 메뉴인데 div를 넣어서 A로 세팅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정상적으로 기본 UL 목록에 숨김이 필요한 경우에는 UL을 넣습니다. 그래서 숨기지 않는 기본적인 UL에만 이 부분이 해당하는 거예요. 이 사항을 보시면 새로 고침했을 때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 기본적인 사항이 25줄에 해당이 되는 거고 말씀드렸던 LI의 메뉴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LI인데 LI에 이렇게 기본 메뉴 이외에 숨긴 메뉴의 덩어리를 똑같이 UL을 했기 때문에 얘는 이 UL과 따로 이제 타겟을 정하지 않는 한 지금은 공동으로 쓰이지만 따로 얘만 타겟을 하려면은 별도의 사항을 선언해 줘야 되겠죠. 가장 처음에 있는 여기에 pp라는 클래스는 나는 일반 메뉴가 아니야. LI지만 일반 메뉴처럼 행동하진 않을 거야. 이런 식의 어떤 CSS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같은 LI잖아요, 지금. 근데 얘는 조금 다르죠. 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별도로 컬러를 주고 외부 여백을 줍니다. 같은 메뉴이지만 새로 고침하면 좀 남다르게 변경된 걸 알 수 있죠. 이 부분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전체, 이게 전체를 아우르는 얘니까 얘 LI들이 막 있고 내부 LI와 외부 LI가 있죠. 그리고 거기 링크를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LI에 있는 A를 대상으로. 즉, LI에 대해서 직접 정한 건 없어요. LI에 A가 있으니까 그 A를 거의 기준으로 정의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블록 처리를 했기 때문에 블록으로 선언된 부분이 이렇게 반영된 거예요. 제가 LI에 직접 정한 게 아니라고 설명해 드렸죠. 왜냐면 LI는 얘도 있어요. 근데 얘는 LI가 있지만 그 안에 링크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텍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영이 안 돼요. 링크가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 선언한 거는 LI지만 여기에 A가 있다면 해서 인라인 블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메뉴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정한 거는 숨게 될 UL의 LI의 A와 숨지 않아도 될 기본 메뉴의 LI의 A는 동일하게 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방식으로 동일하게 하되 오버하면은 이렇게 숨겨질 메뉴나 숨겨지지 않을 기본 메뉴나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죠. 레드로 변경되죠. 이제 본격적인 타겟입니다. UL에 LI가 있다면 렐러티브라는 것은 앱솔루트가 들어가기 위한 기준 틀이 돼요.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면은 왼쪽으로 가로 정렬이 숫자별로 된다는 거. 메뉴관 좌우 여백을 준다는 겁니다.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정의한다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그게 현재 보시는 이 li가 있다면 이게 직접적으로 현재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숨겨진 UL의 li가 보시는 것처럼 반영 안 된 건 아니에요. 얘도 지금 47줄에 선언한 부분이 반영이 됐어요. 이유는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 가로로 메뉴를 정렬할 거니까 숨겨지거나 숨겨지지 않았거나 실제 타겟이 들어가는 거예요. UL에 UL이 있다면 그러면 일단 저장을 하고 디스플레이를 논값으로 없애줬습니다. 이렇게 없애줬죠. 지금 본문은 UL이 두 개가 있어요. 기본 통으로 된 전체 숨겨지지 않는 UL이 있고 UL의 LI 중에서 숨겨지는 요 UL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숨겨졌기 때문에 선택은 안 되고 보이지 않지만 현재 요 타켓 UL에 UL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선택이 된 겁니다. 목적은 디스플레이를 논값으로 해서 없애준다. 왜 비저빌리티 하이든으로 해서 비저블 나오게 하고 이건 이전의 내용이고 지금은 디스플레이 논값으로 없앤 사항이에요. 얘를 없애고 나서 해당 사항을 본다면 이 자체죠.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별 티는 안 나요. 지금 중요한 거는 논값으로 해당 사항을 숨겼다라는 거죠. 요건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CSS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가상 클래스로 해서 마우스를 오버하면은 얘네가 나와요. 이거 이전에 했던 거 아니냐 근데 전혀 달라요. 뭐냐면 숨겨진 사항을 출력되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출력을 했냐면 가상 클래스로 해서 UL을 출력을 합니다. 즉 LI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LI들을 묶어서 포함하고 있는 UL을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부 여백을 이렇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건 LI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UL 자체를 지금 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없다고 해도 LI에 오버했을 때 거기에 돼 있는 UL이 있다면 보면은 새로 고쳐서 출력은 되죠. 하지만 가상 클래스를 쓸 때 이렇게 쓰게 됩니다. 요거는 콕 집어낸 거죠.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UL이 기본 사항이 있는데 그 UL에 LI가 있다면 즉 UL이 있고 맞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UL이 있고 거기에 LI가 있다면이 지금에 해당합니다. 숨겨진 메뉴에 UL이 아닌 LI죠. 그래서 새로 고쳐서 오버 했더니 LI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CSS 중에 반영이 된 거예요. 즉 지금 보시는 것처럼 UL에 UL이 있고 그 UL에 LI가 있다면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된 걸 알 수 있죠. 이제 요거는 거기에 A가 있다면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블록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와는 좀 다르게 클리어가 됐죠. 아까 그 논값으로 해서 논값이 아니라 보도 0이죠. 그러니까 보도를 클리어를 한 거예요. 그리고 패딩을 다시 선언해 준 거고 이유는 기존에 LI의 A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하부에 있는 거는 요 사항이 보도 라인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선언을 해 준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오버했을 때 너무 밑으로 내려갔죠. 일단은 새로 고침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뭐지? 그런가 이렇게 할 텐데 첫 번째 자식 메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이에요. 5픽셀로 해서 별 차이가 안 나는데 타겟을 배우는 거니까 경로나 상속 관계를 배우는 거니까 50으로 한번 해보면은 첫 번째 자식 LI에 대해서 숨겨진 메뉴 중에 위에서부터 이만큼의 여백이 있어야 가상 클래스가 먹힌 거예요. 새로 고침 이렇게 가상 클래스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퍼스트 했으니까 이제 라스트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